주변에 보면 나이가 들어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 꼭 있죠? 그 비밀이 뭘까요? 피부 관리나 좋은 유전자?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진짜 젊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아주 놀라운 관점을 탐구해 볼 거예요.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뭔가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강력한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피부가 아니라 침묵에 관한 것이다. 이 말, 우리가 노화에 대해 생각했던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나요? 진짜 늙는다는 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침묵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는 늘 시간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막 붙잡으려고 애쓰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진짜 숙제가 시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던 뭔가를 기억해내는 거라면요? 대체 그게 뭘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 아주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거울 볼 때 뭘 보나요? 당연히 외모로 확인하죠. 근데 말이죠, 심리학자 칼 융에게 거울은 좀 다른 의미였어요. 그냥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 진짜 나를 비추는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눈동자 뒤에 누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는 것,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다른 사람 시선에 맞춰 사는 삶, 오른쪽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삶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왼쪽처럼 살수록 더 빨리 늙는다고 느낀대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빌려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정작 내 영혼의 목소리는 들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기를 쓰든 명상을 하든 아니면 때로는 창피하지 않고 그냥 펑펑 울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게 그들의 영혼을 계속 말랑말랑하고 또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생기를 만들어내는 진짜 비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를 늙어 보이게 만드는 그 심리적인 짐,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잊고 사는 것들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바로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에요. 사회생활 하려면 꼭 필요한 가면, 그런 도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면 밑에 내 진짜 얼굴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페르소나와 정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내면의 아이예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주변의 기대,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우리가 잊고 사는 진짜 내 모습이죠. 세상을 막 신기하게 바라보고 호기심 가득하고 꾸밈없이 솔직했던 바로 그 모습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삶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깎아먹어요. 결국 우리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죠. 반면에 내 영혼이 그대로 드러나는 진짜 얼굴로 사는 삶은 우리한테 활력을 주고요. 내면과 외면이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불필요한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페르소나, 그러니까 그 가면을 통해서만 살아가면 진짜 나인 영혼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단절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인 거죠. 점점 눈빛이 흐려지고 웃음은 가짜가 되고 몸은 그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결국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노화의 실체입니다. 달력에 적힌 숫자가 당신을 늙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그 감정의 무게가 당신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억눌린 감정들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에 몸의 긴장감, 굳어버린 표정,
얕은 숨결 같은 걸로 고스란히 남아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시간을 초월한 진짜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진짜 나에게 돌아가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요함을 연습하고 내면의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척하지 말고 제대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이 4단계가 우리 여정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고요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자각의 시간인 거죠.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경계가 다시 안정을 찾고 영혼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낼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내면의 아이와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자신한테 다시 좀 놀아도 된다고, 별 이유 없이 웃어도 괜찮다고, 좀 비논리적인 상상을 해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되찾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을 처리하는 겁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을 꾹꾹 눌러 담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감정들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면 그게 몸에 쌓여서 주름이 되지만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내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서 투명한 빛이 나거든요. 아픈 걸 제대로 느껴야만 비로소 진짜 치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는 신경과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나이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죠. 새로운 걸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 영혼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면의 진짜 나와 성공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보통 젊음을 낙관주의랑 연결짓잖아요. 근데 진짜 깊은 힘은 사실 회복 탄력성이 있대요. 이건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걸 넘어서요. 혹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더라도 그래도 나는 마음의 문을 닫거나 삐뚤어지지는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힘이에요. 이게 진짜 강인함인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온갖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대신 그 부드러움을 지켜내는 힘이요. 그리고 어릴 때 세상을 보며 느꼈던 그 경이로움을 잃지 않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여전히 감탄할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게 우리 영혼을,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얼굴을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에너지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늙게 만드는 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야기의 무게라는 것. 왜냐고요? 우리 영혼 자체는 절대로 늙지 않으니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어쩌면 진짜 젊음의 비결은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